먼저 이제 결혼을 이제 국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은 과연 어느 나라를 선택하실 것인가. 이제 제일 먼저 그것부터 이제 봐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거 없게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자기 하고 있는 지역이 좋다라고 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전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노이만을 이제 북부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부가 그래도 가장 내가 봤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부들이 대체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부만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만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부만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남부 쪽은 아예 안 해요. 북부에서 못하면은 아예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결혼은 이제 북부를 하다가 남부 쪽으로 이제 가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봤었을 때는 한 곳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남부 쪽도 하고 북부 쪽도 하고 그러면은 남부 쪽은 좀 쉽습니다. 북부 쪽에 비해서. 북부 쪽에는 굉장히 상당히 신부들이 까다로워요. 좀 안 좋게 말하면 까다롭다고 할 수 있고 좋게 말하면은 꼼꼼하고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검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교하게 검증을 하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스스로 아니다 싶으면 자기들이 걸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베트남 현지에서 안 가버린 거죠. 한국에 이제 현지에서 안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선택해 봐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하자면은 한국을 갈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결혼이잖아요. 막말로 우리도 결혼하면서 신부한테 문신 있는 것도 물어보고 또 그리고 또 뭐냐면 학교 어디 나가는 것도 물어보잖아요. 신부가 물어보면 당연해요. 그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한국을 간다는 것은 그것도 내가 볼 때 옳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좀 까다롭기는 하고 꼼꼼하기는 해도 그래도 제대로 선택을 하려면은 그렇게 물어봐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다. 이번에 그런 일 있었죠. 신랑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봉이 1억이었어요. 꼼꼼하게 물어본 거죠. 연봉이 얼마냐, 1억이었어요. 1억을 그야말로 이렇게 세전 수익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전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억. 근데 이제 그 1억을 나누면 830이 나옵니다. 830이. 근데 실제로 신랑이 이제 이렇게 수령하는 금액이 세금 띄고 한 7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신부가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 7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고, 그것 가지고도 이렇게 섬세하게 또 따질 건 따지는데, 그 신부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볼 때는 좀 옳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집니다. 이게, 신부들이 그만큼 이제,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와 북부 차이가 있다. 그럼 북부로 결정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제 계약금을 얼마 받는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얼마 받는가 그걸 이제 물어봐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받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부담이 들어와서 맞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사라고 한다면은 내가 볼 때는 괜찮다. 그리고 또 회사가 얼마나 됐는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생긴 지가 1년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신부를 관리했던 거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노하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있는 회사를 이렇게 선택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신랑분들한테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보내주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하면서 체크하면은 충분히 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신부를 관리할 때 계약금도 이제 중요하지만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현지인이 베트남 남성이거나 베트남 현지인이 직접 관리한다 했을 때에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직접 대변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괜찮은데 베트남 현지인이 한국 신랑을 대신해 줄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절대 대신해 줘요. 어떤 이렇게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신랑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추가 비용이 배보다 배꼽보다 커보면 안 되겠죠. 돈은 처음에 적게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 비용 뭐 신부 관리 비용 따로 받고 교육비 따로 받고 뭐 기사비 따로 받고 뭐 이렇게 따로 받는다 한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회사가 생존을 만들어가지고 뭐 홈페이지도 없고 카페도 없고 밴드도 없는 그런 회사들을 선택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자체에서 아가씨를 직접 이렇게 프로필을 소개하고 이런 회사들은 그거 뭐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것은요, 말하는 자격이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같은 회사가 그런 말하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프로필을 소개하고 아가씨를 소개하고 그런 동영상을 올렸다고 한다면 바로 정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무자격에 가까운 그런 회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 프로필을 바로 올리고 여자 사진, 이쁜 사진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은요,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이제 걸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갔을 때 한국인을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 현지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회사를 선택하면은 그래도 이제 상당히 다음에 속썩인 일이 더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회사를 선택한다 한다면은 이렇게 상당히 처음 인사 선택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못 온다,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켜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선택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진행하면은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한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회사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회사들이 아무래도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200명 정도 결혼을 시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결혼시킨 회사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00명을 결혼시켰고 한국에 있는 결혼업체 204개사도 이렇게 결혼을 진행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 선택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단 한 가지만 물어봐도 괜찮아요. 한국에 있는 결혼업체 어디 몇 군데나 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나오죠. 회사가요. 처음에 상담할 때 우리 회사 못 옵니다. 이런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상담할 때 실질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사람 상담회사는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상담한 사람은 또 따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이렇게 몇 번 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회사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